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주성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진주성은 진주의 한복판에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성 대첩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에 나와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절이 호국사라는 절이고, 호국사는 제가 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립한 그런 절인 것 같고, 요 옆에 가면 저기 가면 창렬사라는 절이 아니고 여기는 사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좀 충의 교육을 많이 시키는 곳이라서 여기에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반별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새벽에, 주말 새벽에 6시까지 여기에 빗자루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여기서 청소를 마치고 또 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이 계시던데 저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 올라가면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여기 올라가면 안에 사당에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서 돌아가셨던,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던 순국 열사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마치고 나면, 주말 새벽에 청소를 마치고 나면 여기 올라가서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기 올라가면 안에 아마 잔디밭이 있을 겁니다. 잔디밭에서 줄을 딱 서가 있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잔디밭에 줄을 딱 서가 있으면 저 위에 교감 선생님이 딱 서셔가지고 또 훈시 말씀 좀 하시고, 또 여기서 돌아가신 우리 진주, 크게는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함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위패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마움에 대해서 참배도 하고 묵념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라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한자로 된 위패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공, 최 선생님. 아이고. 그리고 진주성 전투는 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1차, 2차 전투가 있었는데, 그 1차 전투는 승리로 이끌었지만 2차 전투는 진주성이 함락당하면서 그것을 지키던 군인 6,000명인지 그 이상 되는 군인, 그리고 그 안에서 군인들을 도와주시던 민간인들,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시던 민간인들, 그분들이 6만, 7만 명이 몰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의를 받드는 곳이 여기 창렬사입니다. 창렬사. 저희 고등학교는 좀 특이해서 이 창렬사 교육도 했지만 4월 28일, 매년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이 되면 선딘이성까지, 사천 대첩이 있었던 선딘이성까지 전 학년이 도시락을 싸서 걸어서 행군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행군을 하니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충무공의 그 마음을 충과 의를 되새기자,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중위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학생들은 좀 많이 힘들었죠. 잘 모르니까 그때는 어리고 그 마음의 뜻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교육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게 뭐 유적지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 공부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진주성에 왔다가 예전 고등학교 때 한 30년 전 고등학교 때 왔던 기억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 호국사에서는 무슨 죄가 있는지 스님이 죄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차도 있고 차가 들어올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 진주성이 진주 한복판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난강을 옆에 끼고 있어서 경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꼭 들렀다 가시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제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그리고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또 우리 마음 공부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음 공부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너티나무가 거의 뭐 이 절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담기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을 옆에를 따라서 한번 진주성 성곽을 걸으며 또 우리 마음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오는 차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지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흔히 말하는 센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따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번에는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했었고, 오늘은 우리의 몸,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나의 몸은 무엇인가, 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무엇을 했다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을 받게 됩니다. 길동이, 미숙이, 말자, 개똥이, 이렇게 특정한 이름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위에 사람이 계셔서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이름이 첫 번째 나를 특정 짓는 하나의 틀이 돼버리는 거죠. 어디 가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 휙 돌아보게 되고, 근데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나라는 존재가 그 특정한 이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올라가 보면, 그리고 우리는 또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면
학교라는 곳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여기 잠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한옥처럼 보이는 여기 막루가 서장대라는 곳인데, 이 진주성 안에는 높은 곳에 동서남북으로 막루가 있습니다. 이 막루는 또 마음 공부 얘기해서 잠시 새는데, 막루는 그 성 안의 높은 곳에서 그 외적의 침입도 살펴보고, 그리고 장군들이나 지휘관들이 또 병사들을 명령을 하고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서쪽이기 때문에 서장대입니다. 서장대. 저쪽에 보면 강이 보이시죠? 저 강이 진주를 가로지르는 난강입니다. 난강. 저기가 난강이라는 곳인데, 여기 서장대에 올라오면 진주의 서쪽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강을 따라 올라가면 제가 저번에 노을이 예쁘게 찍은 그 진양호가 나옵니다. 여기 옆에 사람이 계셔가지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부여받고 학교로 가서 학생이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사회관계 속에서 또 나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나라는 존재는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고, 누구의 아빠이자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이렇게 특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근데 과연 그 나라는 존재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몸뚱이가 난지, 이 이름이 난지,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이 직업이 난지, 이 직책이 난지 한번 되돌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가지고 놀 게 너무 많습니다. 장난감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는 그런 것이 모두 다 장난감에 속하는데, 그 장난감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정작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존재의 고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던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5세 출가한 그 석가모니는, 성도란 석가모니는 과연 이 사람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얘기, 어려운 단어는 절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인격체, 특정한 존재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시시때때 찰나찰나 늙어가고 변해가는 하나의 그런 흐름에 흘러가는 현상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무아론을 얘기하시죠. 무아.
지금 몸이 있는데, 나라는 이런 몸뚱아리가 있고 말도 하고 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데 나가 없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카메라를 들고 떠들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겠죠.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떤 특정한 물체로 고정되어서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시때때 찰나찰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특정하게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과연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바르게 사유했을 때, 이 세상의 진리와 맞다고 생각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불교이거든요. 불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그 절대적인 인격체를, 사람과 다른 신적인 인격체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걸 내 삶 속에 체득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 한 명 한 명이 다 마음속에는 똑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있다. 모양도 다르고 나라는 모습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태어난 집도 다르고 살아온 가정도 다르지만, 무엇이 과연 이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을까 라고 그것을 발견하신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고, 흘러왔다가 흘러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게 마음이다, 나는 마음속에서 생겨났다, 마음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문득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다가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 하다가, 제가 하는 일이 경비원 일이기 때문에 야간에 수십 대의 CCTV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밤새도록 바깥쪽을 다 비추고 있는데, 그때 문득 나라는 존재는 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저 세상을 비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로봇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번쩍 하게 됐습니다. 로봇은 로봇인데 이 로봇이 볼 수도 있고 생각도 하고 맛도 보고 소리도 듣고 감각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고도로 발달된 로봇이 아닐까. 그러면 그 로봇은 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유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하신 우리의 몸은 어떤 특정한 이름이나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출신 성분이나 특정한 무엇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로봇처럼 내가 생각했듯이 어떤 현상 속에서, 어느 공간과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그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그냥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흘러가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는 이 본질을 볼 수가 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
그 본질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 무대 위에서 연극 속에서는 즐거운 일도 벌어지고 힘든 일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몰입이 되지 않으면, 그 주인공에 몰입이 되지 않으면 그 일어나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괴로움이나 외로움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는 특정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내 몸이 저 CCTV, 고도로 발달된 눈을 가진 로봇인데 CCTV처럼 볼 수도 있고 맛도 느끼고 감촉도 느끼는, 그냥 저러한 관객의, 이 세상의 관객의 존재로, 관객의 입장에서 온 존재라면 내가 굳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라고 몰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맛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그 본질을 비춰주고 맛보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몸은 본질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곧 본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 몸뚱아리, 내가 하는 일,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것이 나이자 나의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몸은 그 전체를 보여주고 비춰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전기로 발달된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 분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 고정관념 이런 거에서 확 멀어지는 느낌, 멀어져 버렸죠 그냥. 근데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업, 학업, 집안 이런 걸로 특정해서 어느 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만들어 버린다면 정말 그 속에서, 그 좁지 않습니까? 그 좁은 속에서 온갖 것이 일어나는데 너무 깝깝하고, 그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하면 이 우리의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나라는 몸은 이 세상의 진짜 본질이,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나가 아니고 그 일어나는 공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이 곧 나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난강,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나무, 이 성곽,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간 속에서 이 눈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는 곧 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좀 느끼고 너무 놀라웠는데, 나는 하나의 인격적인 특정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시시각각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변하는 이 공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하나의 정교한 로봇이었다, 하나의 캐릭터였다. 그러면 나는 본질이 아니고 이 공간이 나라는 것이죠.
이 공간 속에서는 봄도 있고 따뜻한 봄도 있고 햇빛이 내려쬐는 가을도 있고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도 있고, 이 공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가고 만들어졌다가 무너지는데, 그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공간 속에서 그냥 바라보는 관객일 뿐이고 하나의 캐릭터일 뿐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본질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진리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이 넓은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작은 하나의 변화하는 존재들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라지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존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여기는 이렇게 진주성 밖으로 나가는 곳인데 밖으로는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곽을 따라 걷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사라지면 그게 곧 죽음이겠죠. 그럼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제가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죽으면 다시 이 공간 속으로 간다. 이 공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속의 공기로, 이 흐름으로, 이 에너지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죽음도 상당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성도를 하시고 나서 나는 삶과 죽음을 건넜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유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나이고 이 공간이 내 삶이라면 얼마나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공간 속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일어나고 깃발도 펄럭이고 모든 것이 생겨나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지만 그 공간은 영원히 유지된다. 영원히 우리 속에 있다. 그거를 부처님이 다른 말로 이 공간 허공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유했고. 그러면 내가 이 나라는 이 캐릭터가, 로봇이 생각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그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간단한 얘기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욕심도 없고 물욕, 권력욕 이런 거 없고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평화롭고 자유로운 현상 속으로 이 캐릭터를 보내면 됩니다. 늘 자연과 함께하고 시간 날 때 산책하고, 그렇게 하면 이 캐릭터는 그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본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그 현상 속으로 보내면 그 본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이 캐릭터를 그 현상 속으로, 공간 속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단체나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이 로봇을, 고도로 발전된 AI가 탑재된 생각까지 하는, 촉감까지 있는 이 로봇을 그 현상 속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 결과는 꼭 내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알 수 없죠. 왜냐? 그거는 진리 속에서,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현상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현상 속에서 보시를 하는 사람,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람,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 속으로 이 캐릭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이 공간, 이 허공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현상은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산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것도 흘러가는, 사라지는, 부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사라지는 하나의 말 그대로 현상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그 현상 속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그 현상 속에서 그렇게 되고 싶으면 캐릭터를 보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넓고 넓은 이 공간, 이 넓은 공간에서 그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부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 생생하고 이 활발하고 살아넘치고 하는 이 공간이, 이 공간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집이 귀족이든 하층민이든 배움이 길든 짧든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공간은 똑같고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존재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그 존재의 모습이 되고 싶으면 그 현상 속으로 네 캐릭터를 보내라. 보내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해보고 결과는 그 공간인 본질이 결정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와, 정말 이거 평등하고 공평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았던 인도라는 나라는 사성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엄격한 출신 성분에 의한 계급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이 본질적인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 너는 하나의 그런 너에 태어난, 사실 그 수드라는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존재들조차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특정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누구나 똑같은 평등하고 그런 존재라서 출가를 다 받아주시고 같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게 그 성가 속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2600년 전에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지금은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노소, 유아, 어리나 젊으나 병든 사람이나 병들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평등하다고 법으로 정했지만 26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수드라라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마차에 받쳐 죽어도, 말에 밟혀 죽어도 아무런 그냥 깨미 밟혀 죽듯이 그런 시대였는데,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진리를 젊은 청년이 깨우치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게 저는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유하고 나서 정말 놀랬고, 그러고 이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진주성에 구경 왔는 것 같습니다. 와, 멋지네요. 제복 입으신 분들. 이게 인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촉성로에 와서 이 많은 군인 아저씨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에서. 이 공간에 오늘 유튜브를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로봇, AI가 탑재된 로봇을 보냈는데, 여기서 인연이 닿으면 저런 분들도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도 보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도 보게 되고, 뭐 조금 있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면 비도 만나게 되고, 그게 인연의 화합이거든요.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것이 곧 나이다. 나의 몸이다. 나의 이름, 나의 직업, 나의 가족. 그것이 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느끼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나다. 아,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도 내 이 캐릭터를 그 공간 속으로 보내서 뭐도 될 수 있고, 되지 안 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걸 부처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불이중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간 속으로 보내서 캐릭터를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도전해보고, 열심히 생활해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 캐릭터의 몫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공간 속에서, 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게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중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이런 단어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제 나름대로 사유하고 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제가 말했지만 이 오염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도 매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수행 아닌 수행도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공간 속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직업,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 직장. 그렇게 되면 이 캐릭터가 엄청 괴롭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 캐릭터가 그거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지 않았는데 억지로 가게 된 거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싫었다기보다 그 현상 속에서 있는 내가, 내 모습이 정말 싫어서, 싫기도 하고, 그래서 몇 차례 좀 직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지금은 남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제가 전공이 뭘 전공했는데, 그 전공을 한 사람이 그 경비원 일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뭐 문제가 좀 있나, 저 사람 뭐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즐겁고,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가 재미납니다. 제가 다음에 제 한번 살아온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제 현상은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돈 많고 높은 뭐 자리에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남들이 존경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뭐 가정에서 막 너무 화목해서 막 매일 웃음이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있는 것도, 그게 현상에서 내가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어떤 것을 찾아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즐거운, 좀 행복한 자연스러운 자연 속에서 좀 지내고 싶다 하면 이 캐릭터를 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보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즐기면서, 이 현상이 이 공간이라는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흘러가는 또 시간이구나 라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속에 있어도 크게 뭐 즐겁지도 않고, 크게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여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뭔가 큰 추구심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뭔가 대단할 그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거나 불교를 공부하면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신통력을 가질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하다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진리의 모습을 딱 보고 나면 와, 그렇게 대단하진 않는데 또 엄청난 대단한 진리인 거죠. 이걸 얘기하면 자, 그 작가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면 180에 잘생긴 얼굴, 키 크고 훤칠하고 하얗고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그 지금 눈앞에 찰나찰나 벌어지는 이 현상들이 곧 나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간 자체가 나다. 그거를 한자로 표현해서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 허공이다, 공이다 라고 표현도 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그 허공, 공을 잠시 마음이라는 단어로 한번 교체해보면 그 작용이 똑같습니다. 이 허공 속에서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마리의 새들도 자유롭게 날아갔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아침에는 더웠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비가 오고 봄에는 따뜻했는데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고 이 공간 속에서 그 현상들이 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눈도 생기고 겨울도 생기고 눈보라도 생기고 비도 생기고 왔다가 갔다가 마누라도 생겼다가 남편도 생겼다가 자식도 생겼다가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 작용들이. 그냥 이거는 경비 아저씨가 공부 좀 하고 단순히 깨우쳤던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자를 몰라서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한글 설명이 없네요. 제 건너편에 우리 진주의 캐릭터인 하모가 있습니다. 당겨볼까요? 하모야 보이십니까? 저게 진주에 있는 진양호, 아까 난강댐 안에 그 호수를 진양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수에 수달이 살고 있어요. 수달이. 그 수달을 캐릭터해서 하모라고 만들었는데 캐릭터 성공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사람들이 귀여워하고 깊이 인상을 가져주고 그래서 진주의 대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저 채널은 가볍게 생각하면 불교 공부 오래 해가지고 나름 깨우침을 얻은 경비 아저씨가 이런저런 세상 살아가는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이 불교의 세계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이 많이 셉니다. 밖으로 새고 옆으로 새고 위로 새고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봅니다. 아까 얘기하던 그 공간을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경복궁이라는 단어를 하면 경복궁의 그 형체가 마음속에서 탁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게 지금 이 공간에서 이 나무가 있다가 내일 왔는데 벼락을 맞아서 나무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들어오면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다 하면 밥도 주고 잠 온다 하면 잠도 재워주고 뭐 하고 싶다 하면 뭐 해주는 그런 캐릭터, AI를 입은 캐릭터, 이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는 이라니까 또 사투리하고 좀 그렇네요. 이 나는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이 공간 속에서 그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 본질 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진 고도의 AI 로봇이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거를 우습게 들을 일이 아니라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보신 본질이고,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게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뜻은 하나도 진리와 다르지 않다. 깊이 있게 사유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거는, 불교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보시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불교의 껍데기 중에 껍데기입니다. 부처님의 정수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깊이 사유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삶 속에서 그걸 구현해내는 겁니다. 이 찰나찰나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찰나찰나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뭐 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현상은 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이 공간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 현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뭐 엄청난 뭐 탤런트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하는 건 현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캐릭터를 그쪽에 보내서, 그 현상 속에 보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럼 그게 나의 본질입니다. 또 된다. 그러면 그 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보는 거죠. 그 현상을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상은 소멸한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 현상이? 아니죠. 오히려 그 현상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 현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해보고,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니까 아쉬울 게 없다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공부하고 깊이 사유하고 깨우쳤다면 그것을 본인의 삶이나 행동에 옮겨서 계속 해 나가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저 산속에 앉아가지고 도끼질해가 나무 쪼개고 불 떼고 스스로 뭐 반찬 해먹고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그게 본인이 그 현상 속에서 그걸 구현하고자 했다는, 그 로봇 AI 캐릭터가 구현하고자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진리는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캐릭터는 그걸 원했기 때문에, 특정한 AI 로봇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나의 이 AI 로봇은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나의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사유하고 깨우쳐서 또 주위에 이 원리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게 뭐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가 있습니까? 머리 깎고 안 깎고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깎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위험한 말인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얘기 또 뻗나갑니다. 여기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안에 여기 촉송로인데 안에 들어가서 요 난강 요 촉송로는 정자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나 다음에 진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르셔가지고 보시라. 여기 오셔가지고 이 멋진 본질 속에 있는 현상을 AI 로봇이 즐겁게 한번 이 처마선 이쁘지 않습니까? 한번 느껴보시라. 자주 느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자주 느끼고 이 한옥의 저 처마선과 이 석축 담벼락 그 옆에 있는 남강,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상이 이 호공이란 본질성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이 현상에 보낸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뭐 몸이 뭐니 뭐 몸뚱아리가 뭐니 하면서 주저리 한 겁니다. 오늘 이 현상 속으로 내가 뛰어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그 현상 속으로 캐릭터를 보내라. 로봇 AI를 보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몸은 몸이 아닙니다. 그냥 이 몸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 흘러가는 이 현상 속에 하나의 시시각각 변하는 작은 존재다. 뭔가 특정하게 뭐가 내 몸뚱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있다고 보이지만 아니다.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고 나는 소멸해가고 있다. 그 존재를 특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그 능력을, 삶을,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 현상 속에 보내라. 꽃길이 보고 싶으면 꽃길에 이 로봇을 보내고, 뭘 배우고 싶으면 또 그 배움의 터에 이 AI 로봇을 보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고 즐기되, 그 현상은 이 공간이라는 속에서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서 지켜보고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살아가시라. 그 한 개 불교의 시작이 끝입니다. 저게 또 외국인이 한 분, 이 의안바위 밑에 의안바위가 있을 건데, 이거 보입니다. 의안바위 보고 계시네요. 제가 뭐 이게 와서 외국인 분들이 보게 되고 이 공간에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 멋집니다. 저도 이 촉성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인지 새삼 또 느껴봅니다.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이 공간에서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기는 3번째 왔고요. 이 공간에 이 캐릭터를 보낸 게 3번째입니다. 달 착륙하려고 아폴로 우주선을 몇 번 쏘아야 도착하듯이 저도 3번 보냈다가 오늘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화선이 멋지네요. 왜냐면 첫 번째는 찍으러 왔었는데 한 6시 반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접었고 산책만 하고 갔고, 저번에 왔을 때는 정말 청명한 날씨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 삐실삐실 흘리면서 잘 찍었습니다. 그날도 뭐 제가 생각하는 이 본질의 모습을 잘 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했는데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촬영을 잘 했었는데 편집하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세 번째 이 공간에 왔습니다. 오늘은 성공하겠죠. 이제 성공 안 하면 뭐 4번 하면 되고, 안 되면 또 5번 하면 되고. 요거는 농계의 비네요. 농계는 아시죠? 저쪽에 저번에 어디더라? 여기가 전북 장수, 전북 장수를 애기들하고 갔었는데, 집사람하고 이 농계가 거기에서 태어나시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관계가 돼가지고 이리 떠돌다가 진주에서 계시다. 그때 임진왜란에 일본 장수를 여기서 껴안고 저 난강으로 몸을 던지신 의기 농계시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이런 현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상에 내가 내 캐릭터를 보냈으면 그 현상을 존중하고 예를 갖춰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옆에 이렇게 한번 비춰드릴까요? 여기에는 이걸 풍각판이라고 하나? 제가 옛날에 한옥을 좀 했었거든요. 요 비바람이 치근할 때 이 건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또 얼마나 많은 현상 속에서 이 AI 로봇이 허우적거렸는지 한번 재밌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캐릭터도 있다 라는 것을 재밌게 한번, 재밌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네요. 여기 난강의 모습을 한번 좀 잘 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만경산입니다. 만경산. 강 따라 쭉 올라가면 전편에 제가 올렸던 진양호 호수가 있는 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를 관통하는 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강, 영산강, 나주를 통과하는, 진주를 통과하는 남강, 또 몇 개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공간 속에서 또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교는 뭐 딴 지역을 나왔지만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 많은 형제들, 나를 보살펴주는 형제들 속에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부모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하지만 정말 인생에 디고받고 많았다. 비호침이 정말 많았습니다. 치우침이.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생이, 나는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릴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절망과 괴로움, 고통을 많이 느꼈는데, 진짜 이 부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사유하고 하면서 이 하나의
AI가 탑재된 이 로봇 캐릭터가 자이런 로봇이 되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끝내면 좀 섭섭하니까 오늘 시간이 좀 깁니다. 내려가는 김에 요 밑에 그 의암바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 지나다가 여기 머리 한번 쾅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촉성로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진주니까 여기 또 좋은 곳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내려가는군요. 저도 여기 내려가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멋집니다. 저 외국인 할아버지도 저도 영어 좀 하거든요. 잉글랜드에 1년 있으면서 햄버거 꼭 팔면서 영어 배웠습니다. 그 얘기도 다음에.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와, 이곳은 낭떠러지니 조심하세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기가 의암 농계, 아까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영정 속에 있던 그 농계 분이 일본 외장을 안고 몸을 던져서 아까 말했던 장렬사에도 농계에 아마 위패가 있을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최하층민의 광기였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기서 일본 외장과 함께 뛰어내려서 그 마지막을 다했다. 저희가 그 농계바인데 의암이죠. 의암바인데 제가 알기로는 설화인데 여기 지금 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오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 바위가 안쪽에 있는 큰 바위에 붙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재미삼아 들어주시고 여기서 이 바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뭐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데 이건 아마 미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유적지에다가 옛날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돌에다 저렇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이 바위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저도 진주 살면서 이게 의암바위를 이렇게 가까이 온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한번 온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아까 드린 얘기는 좀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좀 몇 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곰곰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단순히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한번 사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늘 제가 이 더운데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느껴봐 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그 얘기 할 건데, 불교를 자꾸 뭔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신적인 뭔가 그 유신론적인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공부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자는 몰라도 이건 알 것 같습니다. 의기, 논계의 문. 그렇네요. 논계, 의기, 논계, 이분은 장수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장수에 가니까 공원에 논계 형상을 또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의암사작비군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현상 속에 좀 퇴근하고 밤새 와서 퇴근했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했지만, 이 캐릭터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현상 속에 보내는 결정을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이 AI가 탑재된 로봇이 지금 거닐고 있는 이 의암바위 진주성 옆에 있는 이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금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공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 속에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현상 속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고도로 첨단화된 발전된 AI 로봇이 걷고 있다. 멋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현상도 소멸하고 이 캐릭터도 소멸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지만 그 현상 속을 거닐 때는 그 현상을 최대한 이 캐릭터가 잘 누리고 즐겁게 노력할 건 노력하고 즐길 건 즐기고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이 활기차게 일어나듯이 캐릭터도 그 현상에서 활기차게 지내면 됩니다. 캐릭터라는 것만 알고 신발 벗고 가야 되는군요. 그게 현상이라는 것만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여기 시원하니까 누워 계신 분도 계시네요. 내한테 일어나는 이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괴로움, 고통도 현상 속에서 AI 캐릭터가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가볍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다시 날씨가 맑아져서 저한테 이리 좋은 또 현상을 보여주네요. 되게 높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 바퀴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처음에는 이 몸뚱아리 이름, 이것을 가진 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얘기를 듣다가 보니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아니다.
그냥 이것은 있는 캐릭터다. AI가 탑재된 로봇 캐릭터다. 그 캐릭터는 어디에서 뛰어놀고 있다? 이 현상, 내 눈앞에 실시간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 속에서 뛰어놀고 있다. 근데 그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 공간이라는 본질에서 일어난다. 그 본질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그게 마음이다. 이 마음 속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캐릭터가 뛰어다니고 캐릭터가 돈도 벌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아니면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간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오면서 좀 느끼고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이 1592년 3년 이쯤에서 일어난 걸로 아는데 그 시간에도 반드시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성곽의 모습도 달랐을 거고 이 강의 흐름의 모습도 달랐겠지만 이 현상들이 일어났던 그 공간에 있었다. 그 공간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캐릭터들이 외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강이 빨갛게 물들 만큼. 그러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캐릭터가 남아있습니까? 현상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그 캐릭터와 현상들이 뛰어놀았던, 벌어졌던, 일어났던, 사라졌던 그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어르신이 음악을 켜시는데 좋습니다. 음악 소리.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이 말씀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한 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